제가 이 얘기를 듣고 행복이는 이제 공부를 아주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강타했어요. 안녕하세요, 스타일쌤 맘입니다. 이번 교내 독서 골든벨에서 제 아이 행복이만 유일하게 전교에서 100점을 맞고 대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영상 구성입니다. 대상 기념으로 제 아이가 공부를 잘하겠다고 느꼈던 순간과 친한 지인에게만 알려주고 싶은 독서법인 머릿속 섬을 크게 넓히는 독서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독서법 놓치지 마세요.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행복이는 사교육 없이 엄마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하교육 애들이 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둘이 나누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러던 중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행복이는 이제 공부를 아주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강타했어요. 행복이가 전에 학교에 일찍 도착하면 책이나 교과서를 읽는다고 해서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어느 날 행복이가 저한테 엄마 교과서를 몇 번씩 읽어서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몇 번씩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행복이에게 공부 성과가 나던 시기라 공부를 꽤 한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는 아주 잘하겠다는 전 선생님의 촉이 왔어요. 생각해보세요. 교과서는 그 학년 학생들 수준에 맞거나 더 어려운 내용을 담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과서가 아주 쉬운 읽기 자료가 된다는 건 이미 그 학년의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춰졌다는 반증일 거예요. 심한 내용은 일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웬만큼 학습할 수 있는 자립 능력을 갖췄다는 거죠. 아이들은 좀 어렵다 싶으면 선생님이 읽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니까 공부 시간에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읽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이가 교과서를 잘 읽을 수준이 되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공부머리에 대해 우선 생각해 볼게요. 독서법은 그 뒤에 나옵니다. 뭐든 잘 읽는 아이로 만들어주세요. 단순히 글을 잘 읽는 것도 있겠죠. 활자가 보이면 읽게 되는 읽기 상태요. 활자가 보이면 자연스럽게 읽는 아이는요,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정말 커요. 그러니 다른 과목에 신경 쓰느라 모국어 독서를 뒷전에 두었다면 앞으로 끌어다 놓으세요. 전 맨 앞으로 끌어다 놨어요. 하지만 자발적 읽기가 가능한 건 읽기 자료가 부담이 없고 쉽다는 거예요. 글을 이해해야 할 능력과 이해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지식도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문해력이에요. 거기에 호기심이 생겨 읽어서 알고 싶다는 자발적 의지도 있어요. 활자에 대한 거부감 제로 상태와 문해력, 호기심은 전부 다 모국어 독서로 생겨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 학습도 필요하겠지만 독서로 공부머리를 만든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저는 독서로 공부머리를 키우는 뒤 학습을 시켰어요. 두 번째로 교과서 읽기를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겠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으셔도 좋을 거예요. 아이가 교과서를 쉽고 편하게 읽는다면 학습 성과는 좋을 겁니다. 그러니 아이의 실력 판단의 한 방법으로 교과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내 아이가 교과서를 편하게 잘 읽을 수 있게 만들어야지 라는 목표도 괜찮고요. 세 번째로 하나만 더 덧붙여 볼게요. 교과서를 읽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학습법에서 마이너스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궁금하시면 위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저는 뺄 수 있으면 학습 시간을 좀 줄여서 모국어 독서 시간을 확보하는 편이라 행복이에게 학교에서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라고 해요. 교재학습 기본편을 대신에 학교에서 기본학습을 잘해서 끝마치라고 거의 세뇌 수준으로 말했어요. 교재를 안 푼다는 게 아니라 덜 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행복이는 교재학습을 더 하기 싫으니까요. 교과서를 읽어야 한다는 생각에 여러 번 교과서를 읽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도 너무 유익했던 공부머리 독서법 등을 통해 독서법에 대해 아세요. 하지만 이 독서법이 아이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하실까봐 독서법과 함께 제 아이한테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효과와 발현까지 말씀드릴게요. 공부머리 독서법에서는 이야기책을 많이 읽는 것을 머릿속에 집을 짓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즉, 머릿속에
정보체계에 집을 짓는 개념화 과정을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섬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행복이에게서 받은 느낌은 머릿속에 떠있는 큰 섬 같았거든요. 저는 평소에 대화를 많이 나누지만 엄마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 점검 차원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서요. 사교육에 일이 많은 부모님보다는 아이의 사고 발달 과정을 잘 지켜보았어요. 아이의 머릿속에 작은 섬이 생기고 어느 순간 섬의 크기가 많이 확장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에는 섬이 자칫 가라앉지 않을까 불안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가라앉지 않을 섬이라는 확신도 들었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독서법은 이야기책 독서예요. 공부머리 독서법에서도 이야기책 독서라고 했죠. 하지만 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소설책을 읽게 하시고요. 단권인 소설책도 읽게 하지만 시리즈로 된 소설책을 꼭 챙겨주세요. 아이의 머릿속 섬의 크기가 확장되었다는 걸 감지했던 시기가 소설책을 읽었을 때고요. 가라앉지 않을 섬이라고 확신이 든 건 아이가 소설책 시리즈를 몇 시리즈나 읽었을 때였어요. 제가 시리즈로 된 소설책을 추천하는 건 시리즈물은 단권 소설책에 비해 등장인물이나 사건 등이 더 많죠. 그 말인즉슨 정리해야 할 내용이 많으니 머릿속에서 더 크게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등장인물과 사건 등을 연결하면서 머릿속의 섬을 크게 만드는 거죠. 공부머리 독서법에서 말한 집을 더 크게 짓고 개념알이 더 방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행복이는 특히 4학년 때 소설책을 아주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도 그 시기가 최적화된 시기 같고요. 하지만 갑자기 9학년 때 소설책을 들이민다고 소설책을 읽진 않아요. 소설책이 글밥이 많아서 읽기 쉬운 책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뭐든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적응을 잘하잖아요.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소설책 읽기를 시작해도 되겠지만 시기를 앞당겨 미리 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면 좋죠. 4학년 때 300쪽짜리 소설책을 거뜬히 읽게끔 저학년 때 읽기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이야기책인 그림책에서 글만 읽는 얇은 글책으로 바꿔주시고요. 글책의 두께를 몇 년 동안 서서히 늘려주세요. 사실 제 아이는 4학년 때 850쪽짜리 소설책을 읽었어요. 단계적으로 글밥의 양을 늘려 5학년 때 아이가 소설책을 잘 즐길 수 있도록 저학년 때부터 독서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영어 원서를 고르는 것처럼 전 소설책을 고르기 위해 검색도 하고요. 도서관에서 여러 소설책을 살펴보며 아이의 취향에 맞는 소설책을 고르려고 애썼어요. 특히 5학년 전까지는 부모의 책찾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작은 팁인데요.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여분의 소설책을 더 빌렸어요. 아이가 읽다가 취향에 맞지 않으면 바꿔주려고요. 제 아이가 4학년 때 좋아했던 시리즈 소설책이에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림자매 시리즈, 토마 니콜라 시리즈, 징크노크 시리즈, 둘리틀 박사 시리즈, 마녀 배달부 키키 시리즈가 있어요. 여기에서 모모는 단권인데요. 제 아이가 너무 좋아했던 책이고 같은 작가의 책이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이제 시리즈 소설책의 효과를 학습에 적용해 생각해 보면서요. 제 아이에게서 느낀 그 효과와 발현도 말씀드릴게요. 사실 효과가 더 많은데요. 다음에 말씀드릴 독서법과도 연관이 있어서 나머지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다른 과목을 학습할 때 시리즈 소설로 크게 개념을 만드는 능력을 차용해 사용해요. 사회 같은 암기를 요하는 과목부터 이해를 더 요구하는 수학까지 무슨 과목이든 개념화 과정이 필요하죠. 이때 사용해요. 제가 요즘 느낀 건요. 행복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지만 고등 심한 수학 문제집을 잘 푸는 게 수학 개념화가 잘 된 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물어보면 머릿속에 부분 연결을 잘 해놨더라고요. 아이가 크고 넓게 지식들을 연결해 머릿속에 큰 생각 도무를 만들게 하려면요. 시리즈 소설책을 읽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행복이가 독서 골든벨 준비를 단기간 내에 준비할 수 있었던 건 이미 전에 읽었던 책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혼자서만 100점을 맞고 대상을 탄 걸 보면 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다는 거겠죠. 전 이렇게 생각해요.
시리즈 소설책을 읽으며 여러 사건이나 등장인물들을 연결하잖아요. 이 연결고리가 많아서 지식 보유력이 좋고 지식 유지의 힘도 큰 것 같아요. 예전에 읽은 책이지만 잘 기억했잖아요. 다음 독서 영상에서는 아이의 머릿속 섬을 키우는 독서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섬에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비바람과 태풍을 막아줄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이 안전장치가 되어 고학년에 흔들리지 않는 성적을 받게 하는 독서법은 다음 독서 영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으로 제작할 만한 내용이라면 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이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